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의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의원 확대입니다.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의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정원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와 의원간담회, 성별 영향 분석평가, 조례개칙 심의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를 7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등망이 있는 사람을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제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명 중을 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전문위원회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번호 제35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부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으로 정원하고 자격증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군어로 따지면 7분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7분 네, 중에서, 맞습니다. 예, 7분 중에서 3분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하동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안 계시잖아요. 저희들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 연고가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네. 현재는 우리 안 현재는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진주 지원에 계시는 판사, 검사분들이라든지 변호사는 뭐 좀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참고로 위원장님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님을 지금 위원장님을 아니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말고도 다른 인근 시군, 그러니까 뭐 남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다 똑같은 이런 조례를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면 여러 개의 윤리위원회에 중복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럴 겁니다. 아마 서부 경남은 그 판사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서부 경남에는 동일할 정도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일부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바꾸는 이유가 그러니까 법관 이런 분들 들어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원회를 늘리면서 이제 또 그만큼 그 역할을 또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도 되고, 기존에 법관을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세분화하는 쪽으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과장님. 결국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만 윤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민간인을 제외한 분들은 하면 그분들만 가는 걸로. 예. 그러면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앞에 현행하고 지금 바꾸는 거하고 공직자로서는 어떤 이게 그 유불리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이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우리 재산 등록을 가장 큰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저희들 그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그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선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그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과정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세변화 한다는데 중점을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산 등록 세분화는 이게 원래 그 회계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 그 감사부서에서 예. 그 우리 공직자의 재산 등록은 그 감사기에서 지금 도맡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연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정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를 하시는 분들의 윤리에 어긋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주된 기능을 제가 절에 나와 있는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 등록, 1차적으로 재산 등록 심사, 예. 그 결과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쉽게 말해서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통 우리 윤리위원회가 연간 한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윤리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연간? 서면으로 합니까? 이분들 보수는
없나요? 그러면 지금은 5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7명으로. 네. 그럼 보수가 나가는 분은 실질적으로 한 분이네. 총 5인 중에 지금 4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헌이 있어야 함에 따라 감사원 개선 권고에 따른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5조 사용자의 신고 의무사항 제2호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 지난 7월 14일 의원 간담회, 그 다음에 7월 1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신구 대전민 대제표입니다. 제5조 2호를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럼 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4조 5페이지 보면 제4조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2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신고 의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36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7월 16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법에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부과한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의 신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상속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용 허가 사항임에도 시장 사용자에게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화 전 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상권을 이제 상속하지 이제 못하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은. 아니요,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근데 이제 부모 때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시장 점포를 승계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승계를 받는데 승계받은 분이 또다시 전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전대 자체는 지금 다 불법으로. 전대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조사를 쭉 하면은 전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 지금 상점을 열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 전대 안 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본인이 이제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징조나 뭐 하동업 같은 경우에도 분양받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전대는 지금 불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아직 전대 부분은 지금 못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게 하동공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까지 전체 이제 뭐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새로 또 점포를 배분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임대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그러면은 뭐 완전 분양입니까? 임대입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잠시만요. 이게 앞에 원인 인용해서 거기서 했다 인정했다. 5년 한 번. 어디입니까? 그 임대 기간은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사용 허가 취소나 또 정지를 시키는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까? 우리 관내는. 지금 하동공설 시장이 지금 소유권 말소 등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하동군이 승소를 했는데 시장 번영에서 지금 3심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지금 법원에 지금 소송 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리 부분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행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행정 지금 점포 B 있는 점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임대를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또 장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줘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들이 임대를 받고 직접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또 전대를 주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좀 직접 좀 나서서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훈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예.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문구를 수정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여 정영섭 의원님의 의견 제출 사항입니다. 구조 제2항 관련 의장을 반드시 군수로 해야 하는지,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변경되었으니 민간 체육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수 없는지를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에 반드시 군수가 의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직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수가 의장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였고, 제9조 1항 중 15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2항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호 하동교육지원청 학교체육 관계자. 3호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호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2항에서 이 위원의 임기를 1항 위촉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37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전에 이미 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의장직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박진아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수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면에서 또 고생하시고 또 군에 오셔갖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 3항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항에 보시면은 개정안에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추천으로는 우리 군 의회 의장님 하시는 게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관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그럼 민선 체육회장님의 추천 역할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고 교육지원청이 체육관계자라면 그 학교 선생님이실 거고, 그 다음에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민선 체육회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물론 예. 역할이 아니라 이 추천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 2항에서 부의장으로 바로 지정을 하였던 사항이 되기. 아니, 그래, 부의장으로 지정됐는데, 이제 의장은 군수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추천위원들이 아닙니까? 7명에서 15명 이하로 이제 그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 사람 의원이 추천될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추천될 건데, 그러면 군수님도 추천할 수 있는, 군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추천되고, 위원으로. 그러면 민선 회장님도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그게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그 민선 회장님은 부회장님이라 해가지고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의장과 부회장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 3호에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장과 부회장이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민선 회장님의 역할이 추천 역할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 의원님이 말씀해 계셨습니다만은,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다시 오셔서 반갑고, 또 문화체육과장이라는 자리가 또 엄면장 할 때하고는 좀 다른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좀 다를 겁니다. 같이 이렇게 힘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하동군 체육회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체육진흥회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민선 체육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 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과장님이 지금 이제 막 오셨기도 했고
조례를 안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조례를 한번 봐드릴게요.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18년 8월 3일로 이렇게 시행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의 지원, 체육진흥의 보조사업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른 전문 체육 보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항 사업은 다음 각 코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옵니다. 근데 하동군 민선체육회에다가 하동군이 민선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죠.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르는 겁니까? 예.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에 관한 모든, 행정사항과 지원사항들을 다 관장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체육회장은 군수가 지원해주는 전문 생활체육비라든지, 체육활성화비라든지, 생활체육활성화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원받아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 민선체육회장을 이렇게 원래 우리 하동군 체육회 회장이 관선 군수님이셨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민선으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민선으로 돌린 이유가 대한체육회라든지 정부에서 민선으로 돌린 이유가 이게 관건 선거하는 데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요지는. 가장 큰 요지는,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체육회장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동군에서는 하동군 체육회에다가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꼭 이대로 보면 하동 군수가 하동군 체육회장을 부회장으로 두면서 하동 군수가 체육회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글쎄, 그거는, 이게 지금 딱 위원님. 그대로 하면 돈줄을 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기에 나름일 것 같은데, 체육 진행에 관해서 서로 15명의 위원들이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할 때, 그 의장과 또 부회장의 역할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있으리라고 왜 생각하지 하필이면 않습니다만. 군수가 이 체육회장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민선체육회장이 있는데 체육진흥회장을 왜 군수가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왜 체육진흥회장을 군수가 꼭 해야 되는지를. 제가 판단할 때는 앞전에 설명했던 그런 상황으로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군수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동군 체육회에다가 재정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하동군 체육회장에게 하동 군수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도 얼마, 그 다음 체육시설도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쪽에서도 수리해주고 있잖아요. 수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 체육진흥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 하동군 체육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예?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체육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잘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회장은 왜 하동 군수가 꼭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진흥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라고 하동군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뭐 전문 체육하고 그리고 생활 체육하고 두 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또 학교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체육회의 어떤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체육도 하동군 체육회 소관이에요. 그 체육회 정관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 체육도 체육회 소관이에요. 아니, 전반 일부는 체육진흥회의 소관은 아니에요. 일부 그 학교 체육 중에서도 전문 체육으로 발전하는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육회에서 또 간장을 할 수 그러면 있겠지만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전문적인 거는 하동군수가 간장하면서 체육진흥회의 회장으로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체육회는 하부 조직이고 그렇네요. 그 이제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단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다 남겨놓고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바로 또 학교 체육이라든지 하는 분야에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회에서는 학교 체육 육선에 관한 보조금을 제가 볼 때는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육회가 전부 다를 학교 체육까지 다 간장을 할 수 없으니까 체육진흥회가 체육회 진흥회 의장이 자, 이렇게 과장님, 지원해 줄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저도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을 발언대 좀 불러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지금 하동군 체육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학교 체육에는 관여를 안 합니까? 학교 체육을 지원, 보조 뭐 이런 것들 안 합니까?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체육회가 하동군 체육 업무 전반을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특별하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육성한다든지 뭐 야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라든지 뭐 국비가 오니까 결국은 군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체육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하동군 체육회가 관장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큰 일은 아닙니다만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 군수가 체육진흥회장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군수가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밝혀주시라니까요. 왜 이걸 체육진흥회장을 군수가 해야 되는가? 체육회장이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동군 체육회장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보조금 주고 있어요. 그럼 잘 할 수 있어요. 하동 군수가 하동군 체육회에 혹시 고문을 맡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 해의 큰 어떤 고문이 결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의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군수가 꼭 체육진흥회의 회장도 겸임하려고 하느냐는 걸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조례예요. 하동군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규정해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체육회의 어떤 전반적인 체육회 발전이라든지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장이 한정적으로 체육회 진흥협의회장을 맡는 거하고 군수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거하고 하다 보면 체육회의 어떤 원활한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또 체육 진행에 관해서 더 나아가 과장님 논리대로 하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장을 민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동군 체육회장도 하동 군수가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위법에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검토 의견에. 현재 법률에는 반드시 군수가 의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없으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군수가 꼭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그 밑에 단서 그걸 납득을 하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걸 납득을 할 수 있게 하면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할게요. 그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본 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하고 안 그러면 잠시 정의를 좀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담당계장을 나오라고도 제가 했고 들어가야도 제가 해야 됩니다. 왜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위원장 권한을 그렇게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 이제 오셔갖고 하루 만에 업무 파악이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시군별 체육 진행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5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 5군데가 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전부 시장 군수가 의장을 맡았고 또 당연직도 있고 또는 또 의원 중에 호선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동군 체육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장님 자료 한번 나와주십시오. 바른 대로. 과장님이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계시니까 계장님 혹시 그 체육회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체육회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입법 내부 기관에 예. 그걸 통해서 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체육회 회장님이 이걸 의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따로 뭐 물어보고 그러지. 그런 것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 그 의사를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의견들이 의회에서 오고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육회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체육회에서도 의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체육회장님 의견도 있을 거니까 혹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는 한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정영섭 의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좀 나가주시고 저희들끼리 잠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끝났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저희 의사일정 제4항 재간법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영록 특화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가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엑스포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엑스포 기간 중 불편을 감수할 하동 군민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상품권, 보상금과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상금 등 조항 신설, 편의 등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1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성별 역량 분석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조례개칙 심의회도 거쳤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0조 입장료 감면. 재단은 하동 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 등 제공. 제1항 재단은 행사 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2항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호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호 업무 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호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호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 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호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호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3항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1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특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문호 제38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 하동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 국민에게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 제공, 입장권 구매자의 보상금 및 상품권 지급, 관람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외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등을 위해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화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섭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동군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자한 그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12억, 내년에 14억에서 약 26억 되겠습니다. 아니, 가령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1년,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147억입니다. 그러니까 147억 중에서 올해만 12억, 내년에 14억 이것만 내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조직위원회 주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 12억, 14억 그렇습니다. 28억입니까? 26억. 28억 말고도 조직위원회 넘어간 게 없습니까? 예산이. 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넘길 수가 없죠.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고, 조직위에서 할 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별도로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기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구축하죠. 하동군이 구축하죠. 저희들도 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구분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고 자기들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하고 자기는 얼마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시설한 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제1전시장에 바닥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엑스포 조직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그 예산. 1행사장 바닥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러면 하동군비는 어느 정도 좀 투입된다라는 걸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예, 예. 28억만, 26억만 넣고 안 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저희들도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예산이라는 게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지금 들어간 것, 앞으로 들어갈 게 예상되고 있는 게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설명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웰리스 케어 센터라든지, 야생자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엑스포를 위해서, 물론 뒤에는,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 부분도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 좋다. 그러면 예, 예. 입장권이 1인 대인 성인 기준 얼마입니까? 예? 입장권이 예. 일반 성인 기준 얼마입니까? 성인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죠? 예, 예. 그럼 10,000원을 5,000원을 우리 하동 군비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군비로 주겠다. 예, 예, 예. 이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이제 11조의 보상금 등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보상금 등 이런 것들은 불특 등 다수인 엑스포를 구경 오는 분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판촉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군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군비하고 조직위 예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람객 유치 보상금이나 예? 입장권 판매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기념품. 그러니까 제작하는 그런 상품권, 기념품 그런 거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하동군비로 할까요? 조직 예산이 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경상남도하고 하동군하고 공동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조직위원장은 경상남도 지사고. 예, 예. 그럼 경상남도가 좀 이런 것들 대줘야 되죠. 도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입장료 50%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예. 우리 국민들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비를 내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예, 예. 나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를 관람한다고 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들은 예. 도비를 써야 되죠. 도비를. 그거는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게 군비를 갖고 해줄 게 아니고 예. 군비를 확보해서 쓸 게 아니고
도비를 좀 확보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장권 구매 그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비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경제전략과에서 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입장권 구입하는 거는 경제전략과 아니잖아요. 입장권 구입하는 거는 우리 군비를 떼는데 그건 하동 국민한테 준다니까 그거 하시라니까요. 군비를 갖고 하시라고. 상품권은 방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품권은 예. 경제전략과에서 도비를 갖고 하겠다. 그 50%만 도비를 갖고 합니까? 50%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그거는? 전체 입장권의 30%인데요. 이거는 뭐나 하면은 입장권 구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입장권은 일반 보통권을 얘기합니다. 현장에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00원을 낼 때 3,000원짜리 상품권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우리 하동에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불특정 다수인이 입장권을 갖다 끊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웬만하면 우리 군비를 갖다 쓰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 올라온 건 아니에요. 예산 올라온 건 아닌데 예. 예산 승인은 나중에 뭐 의회에서 할 것이고 예. 지금부터서 조례 이렇게 개정안이 왔으니까 예. 미리 선제적으로 말 그대로 말입니다.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하동 국민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동 국민을 쓰자니까요. 하동 국민에게만 하는 거는. 예. 근데 그 뒤에 11조, 12조 이런 것들을 보면 11조, 12조는 하동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좀 확보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고 그 부분은 우리 경제전략과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도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좀 들어오도록 군비는 좀 아껴 쓰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군비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입장권이 성인이 10,000원이면, 예. 또 어린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이들은 또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 6,000원, 그 다음에 만 12세 이하, 만 5세까지 4,000원, 그 밑으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예. 4단계는 나눠준다, 그지? 16,000원, 4,000원, 그 다음에 5세 미만은 무료. 예. 아,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만일에 10,000원을 주고 입장권을 하고 나면 3,000원을 상품권 주면 그 3,000원을 가지고 우리 하동에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제트 축제할 때 했던 방식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새 나가는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과장님 잘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입장권은 우리 하동군에서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군비로 하되 예. 다른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도비에 확보해서 도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예.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뭔가 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군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개정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엑스포, 상품, 입장권 발매 활성화를 위한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의 뭐라 그럽니까, 피해라기보다, 지출을 최소한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12조를 봤을 때는, 예. 이건 이제 엑스포, 이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 연계식, 무료로 이제 서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건 엑스포 기간이 아니죠.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이 예.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금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거고, 예.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요건 엑스포 기간이 아니죠. 예. 엑스포 기간도 포함되지만은. 예, 지금 예. 현재부터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업무 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 제공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상금이나 그다음에 입장료 감면 뭐 이런 것들이 엑스포 결국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 벚꽃 축제 있죠. 예. 벚꽃 필 때,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 이 엑스포 기간에도 그 정도 오실 걸로 판단하십니까? 엑스포 기간에도 지금, 그때 이제 꽃 피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 꽃은 안 다 지겠나, 그렇게. 예, 아니, 그렇게 꽃은 다 지는데요. 예.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고 엑스포 이제 행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잔치집에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조례를. 그래야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상금도 줄 수 있고, 예. 뭐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벚꽃 축제 때, 벚꽃 필 무렵에, 예. 우리 화계 쪽에 오는 인파만큼, 예. 엑스포를 할 때 그 정도 올 수 있을까? 예.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홍보 역량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더 이상 오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정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더 많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국민들은 입장료가 지금 이제 100분의 50, 만원 같으면 5,000원을 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보면은 녹차 관련해가지고 우리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의 각 읍면에 뭐 이장님들 동원해서 지금 개우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예. 가령 5,000원을 하더라도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면은 볼거리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최대한 좀 이 홍보에 좀 노력을 좀 하셔서 성공리에 엑스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녹차 엑스포를 우리 특허 산업가는 어떻게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추진단이 있으니까.
물론 전체적인 행사 전체적인 총괄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준비 사항들은 이제 특화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추진단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뭐 소통하고 계시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엑스포는 뭐 세계적인 잔치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또 하는 큰 행사니까 이 엑스포의 주체의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됐습니까? 엑스포는 저희들이 이제 산업 엑스포죠. 거기에 이제 문화 엑스포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죠. 과장님. 예. 그 마스크를 벗으시고 예, 예.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시고 이야기하시면 예, 예.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항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우리 화개차로 인한, 소득 증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동의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적인 바탕도 좀 깔고 해서 축제가 마치더라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녹차 산업의 육성 뭐 또는 녹차의 홍보, 녹차의 판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판매를 이런 게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판매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지금 경상남도가 42억 3,600만 원, 또 우리 국비가 42억 3,600만 원, 도비가 4억 5,800만 원, 군비가 25억 5,300만 원인데 아까 26억이 여기 포함된 게 아니고 별개잖아요. 따로죠? 아닙니다. 그게 26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군비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147억 중에 나머지는 140주는 나머지는 입장권 수입하고 기타 수입들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수입 아까 입장료 한 장당 10,000원 이야기 하셨는데 예, 예. 몇 장을 팔아야 나머지가 승격이 됩니까? 4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료 수익은 저희들 3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입장 판매 수익은. 나머지는 저희들 콘텐츠 판매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에서 한 6억 정도.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그러면 기대치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 그러니까 예상이니까 기대치 아닙니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하나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조금 엑스포를 치르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 예산상. 아무래도 예산이 다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데서 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저희들 예상으로는 결국은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 어디서 가고 그건 이제 있습니까? 도에서 조직위원장이 알아서. 위원장이 여기를 가져와라? 예. 저희들 입장권 판매도 다른 엑스포라든지 이런 큰 축제들 보면은 크게 여기서 가능하게 하고 언제나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제가 좀 우려스럽거나 또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예. 아까 웰리스케어라든지 또는 우리 녹차 유통센터 예. 이런 것들은 이 녹차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 앞으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예. 또 우리 화계 녹차를 위해서는 존재해야 될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빼더라도 예. 지금 우리 녹차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문제, 또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 또 진행 전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 우리 국민들이 소외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지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왕왕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님만 잔치에 지역 사람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절대 소외돼서는 안 되고 업체들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을 또는 지역의 경제인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녹차 엑스포로 인해서 지역의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예. 외지 사람들 와서 싹 잔치하고 가버리면 예. 이거 하나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자꾸 많아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의 예산 사정 보면은 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국도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당하고 예.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예.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영진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자꾸 국민만 때려박아서 어떡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지역분들이 절대 소외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예산들 승인 안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협의를 잘 하셔갖고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게요. 예. 예,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하동군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전체 지금 지금 4만. 5만이 무너졌죠? 예. 예. 5만 치더라도 지금 감면 50% 하게 되면은 5천원 꼴 되는 거예요. 예. 예. 따지고 보면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예. 2억 5천만 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 그냥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엑스포 유치를 엑스포를 성공리에 이제 성황리에 개최하려면은 우리 하동 국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데 예산 2억 5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우리 이런 잔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예. 저는 이 10조 있죠, 10조. 입장료 100분의 50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뭐 의사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바로 결정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이게 예. 그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잔치인데 이게 뭐 손님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공짜로 와서 그것도 구경하면 되죠. 그거 여러분들 돈 2억 5천이에요. 예. 다른 쪽에서 2억 5천 예산 아끼고 우리 국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즐기고 놀고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나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위에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쪽에서 2억 5천 아낍시다. 아끼고 엑스포 때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또 참여하고 그 뭐 지금 현재로 가기가 힘든데 뭐 꼭 보러는 갑니다. 5천원 주고 오라 그러면은 강제로 안 하면은 오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잘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이왕 이제 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요 개정안 중에 10조 100분의 50 예. 이 부분은 좀 이 원장님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죠. 자기들이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 저희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그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아껴서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주도 그러는데 그게 뭐 어디 어렵습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돈 2억 5천인데. 윤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 이거 협의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협의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게 아니고 그 이사님도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한꺼번에 모으지도 못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대로 시행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한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는 게 또 선거법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뭐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 내지는 협의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회의가 끝나고 원안이 되더라도 예. 만약에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면은 예. 한번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매도 세게 쳐야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서해 진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희순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서해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해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서해 발전과 서해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량을 도모하고 서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경비 지원과 안 제7조에는 포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서해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2021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하동군 서해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서해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검토한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서해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